수험생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2회 전기산업기사 실기 문제를 함께 복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실기시험은 공개적으로 문제가 공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험 보신 분들의 기억에 의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는 점 감안하시고요.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무게 60톤 물체를 매분 3m 속도로 권상하는 권상용 전동기 출력이 몇 킬로와트냐. 효율은 80%고요. 여유계수가 1.1이랍니다. 우리 권상기용 전동기 동력 구하는 방법, 일단 60톤 하중을 줬죠. 권상 하중 G가 60톤. 그 다음에 매분, 분당 속도가 3m입니다. 권상 속도는 3m/분이죠. 그 다음에 효율이 80%, 효율 2타는 0.8, 여유계수 K가 1.1배 이렇게 줬네요. 그럼 우리 권상기의 동력 구하는 방법, 그죠? 6.12 2타분의 GV, 여유계수 주면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G 60톤 속도는 3m/minutes죠. 여유계수 1.1, 6.12에 효율 0.8 곱해주시면 40.44kW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분전반에서 25m 거리에 4kW의 교류 단상 200V 전열용 아웃렛을 설치하여 전압 강화를 1% 이내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때 배선 방법을 금속관 공사로 한다면 전선의 굵기가 얼마냐. 자, 전선의 굵기 구하는 공식이고요. 지금 전기 방식은 단상 2선식입니다. 그럼 단상 2선식에서 우리 전선의 단면적 구하는 공식 이렇게 되겠죠. 1002분의 단상이니까 35.6의 LI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L은 선로 길이 25m네요. 선로 길이 L은 25m. 전류 I를 알아야 되는데 문제 전류를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부하 전력이 4kW고요. 전압이 200V입니다. 역류는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역류 1로 보신다면 결국 전력은 단상에서 VI죠. 코사인 세타는 1로 본다면, 그렇다면 전류는 전압분의 전력 하시면 되니까 전력이 4kg 4,000 나누기 전압은 200V. 이렇게 하면 이게 전류 값이 되겠죠. 전류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 전압 강화는 출제자가 몇 볼트다 이렇게 준 게 아니고 전압 강화율로 줬죠. 1%로 줬기 때문에, 그럼 1%는 전압 200V에 대해서 1%라는 거니까 결국 이 전압 강화 2는 200V에 대해서 0.01배만큼의 전압 강화를 고려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주어진 값들을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되겠죠. 35.6에다가 선로 길이에다가 이게 전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전압 강화가 되는 거죠. 계산하시면 8.9 스퀘어가 나옵니다. 그럼 표준 규격으로 답하셔야 되니까 10mm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지는 문제는 우리 1차 필기 때 배우셨던 전력공학이라는 과목에서 배우는 그 내용이 그대로 실기에 출제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전기의 한시 특성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 그래프를 주고 각 계전기 명칭을 쓰세요라고 했어요. 일단 동작 시간이 가장 짧은, 그러니까 가장 빨리 동작하는 맨 밑에 있는 1번이 바로 순환시 계전기죠. 자, 순환시형 계전기라고 쓰셔도 되고 그냥 순환시 계전기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형자 빼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순환시하고 특성은 똑같은데, 즉 전류에 상관없이 일정한 시간에 동작하는 건 똑같죠. 대신에 얘보다 시간이 조금 일정 시간 후에 동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한시 계전기라는 것이 있고요. 자, 이제 3번과 4번은 이게 직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반비례 곡선입니다. 그대로 반비례 곡선이라서 4번은 반한시고요. 3번은 반비례처럼 가다가 나중에 직선으로 바뀌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반한시와 정한시가 섞여져 있는 반한시, 정한시 계전기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도 우리가 필기 때 배웠던 필기에서 다뤘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압 배전 방식의 명칭하고 특징을 쓰라고 했는데요. 딱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배전망이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고요. 마치 그물망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망상식 이렇게도 부르고 정식 명칭은 저압 네트워크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을 쓰라고 했는데 이게 일단 배전 방식 중에서 가장 우수한 방식이죠. 가장 좋고 가장 우수한 방식이니까 일단 돈이 많이 듭니다. 건설비가 비싸다는 거. 그럼 비싼 만큼 뭔가 좋겠죠. 자, 뭐가 좋을까요? 전압 변동이 작고요. 손실이 작습니다. 그 다음에 부하 증가에 대해서 적응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공급 신뢰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정전 공급이 가능하죠. 정전될 일이 없습니다. 무정전 공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계통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구간을 차단해도 다른 계통으로 돌아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정전될 일이 없다라는 거죠. 뭐 이런 내용들을 적어서 4가지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게 되면 그림과 같이 지지점 ABC에는 고조차가 없으며 경간 AB와 BC 사이에 전선이 가설되어 있습니다. 지금 AC 중점인 B에서 전선이 떨어졌다면 2도 D2는 떨어지기 전 2도의 몇 배냐. 아마 여러분 1차 필기 공부하시면서 답으로 달달달 외웠던 문제입니다. 그렇죠? 가운데 전선 떨어지게 되면 원래 2도의 몇 배냐? 2배 이렇게 외웠었죠. 그런데 실기는 아무래도 주관식이니까 그냥 2배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2배가 나오는 과정을 적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간단하죠. 자, 전선이 B에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원래 전선과 이 전선은 같은 전선이니까 전선의 실제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선의 실제 길이 구하는 공식 경간 S 플러스 3S분의 8D의 제곱이라는 식을 이용해서 첫 번째는 자, 떨어지기 전에 A부터 B까지 가는 요 전선의 길이를 구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A부터 B까지의 경과는 그대로 S가 될 거고요. 여기 2도에다가는 D1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A부터 C까지의 거리를 구할 거니까 이렇게 계산된 거리에다가 하나가 더 있죠. 그러면 곱하기 2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저희 교재는 좀 설명을 위해서 내용이 복잡하게 쭉 설명되어 있는데 이런 말은 답안지에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선의 길이 경간 S에다가 3S분의 8D1의 제곱이라고 계산하신 다음에 이게 똑같은 게 하나 또 있으니까 2배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요 부분이 바로 요 빨간색 요렇게 길이를 구한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아예 처음부터 B가 없었다라고 가정하고 A에서 C까지 한 번에 이렇게 전선이 매달렸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전선의 길이를 구해보자는 겁니다. 그럼 경과는 S에다가 또 S만큼 갔으니까 경과는 ES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S 자리에다가 ES를 집어넣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때 2도는 D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ES에다가 D2를 집어넣으시게 되면 ES에다가 D2 제곱이 들어있는 이런 전선의 길이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전선이니까 두 길이는 같아야 됩니다. 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해서 쭉 풀어보시면 되는데 역시 얘도 답안지에 꼭 작성하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산수 시험이 아니죠. 우리가 수학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푸는 과정을 적는 필요는 없어요. 이 식은 적으시고 자, 이 식에 의해서 결론은 D2가 D1의 2배가 됩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정답은 2배라고 쓰시면 되겠죠. 요건 지금 여러분 설명을 위해서 적어놓은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V결선과 Y결선된 변압기 한상 중심에서 110V를 인출하여 사용합니다. 여기 왼쪽이 V결선이고요. 오른쪽이 Y결선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A 전압을 구하세요. 여기가 A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B와 C의 전압을 물어봤습니다. 바로 여기 전압과 여기 전압을 물어본 거죠. 아마 우리 실기 준비하시면서
한 번씩 꼭 보셨던 문제입니다. 유명한 문제죠. 근데 지금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실기시험은 우리 수험생분들이 시험 보시고 나오셔서 이러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억에 의해서 우리가 복원을 하는 문제인데 요번에 시험 보고 오신 분들 얘기 중에서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A, B, C로 나왔는데 요번에 이렇게 A, B, C가 좀 바뀌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제가 요대로 풀이를 해드릴 건데 만약에 바뀌게 되면 위상만 거기에 맞춰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럼 우리는 요 상태로 놓고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V결선부터 보시게 되면 여기 BC상에서 가운데서 선을 뽑았더니 110, 110이 나왔답니다. 그럼 원래 요 한 상의 전압은 220이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당연히 AB상의 전압도 역시 220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요 A부터 B까지가 220, B에서 C도 220인데 반 나눠서 110, 110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전압이 얼마입니까? 라는 건데 우리가 삼상 계산할 때 이렇게만 구하면 안 되죠. 삼상을 계산할 때는 크기 말고도 위상을 따져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요 삼상에서는 120도 위상차가 있는데 그 위상 관계를 먼저 여러분께서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델타 결선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만약에 A, B, C라고 가정한다면 여기를 AB상, BC상, CA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VAB상, VBC상, VCA상 이렇게 부른다면 일단 당연히 대칭이니까 크기는 같아야죠. 얘네들 세 개의 크기는 같아야 됩니다. 대신 위상을 나타낼 때는 항상 A부터 시작해서 상의 순서가 B, C 순서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A, B, C 순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AB상이 먼저니까 얘가 0도. 여기서부터 이제 120도씩 뒤쳐지는 겁니다. 그럼 BC상은 얘보다 120도가 뒤쳐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120도가 되겠고요. 여기서 또 120도 뒤쳐지니까 얘는 마이너스 240도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우리 위상을 얘기할 때 마이너스 120도라는 건 플러스로 말하면 240도고요. 마이너스 240도가 플러스 120도와 같은 겁니다. 그럼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보통 A, B부터 기준해서 120도씩 뒤쳐집니다 라고 보는 게 편하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 위상을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극성을 아셔야 되죠. 우리가 델타 결선 했을 때 요 상에서 나오는 전압은 전위차를 만든다는 건데 이때 항상 A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극성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상권선이 이렇게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AB상에서 전압이 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극성하고 그다음 요 위상을 알고 계셔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리 Y결선 같이 보신다면 자, Y결선이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여기가 A, B, C라고 가정한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Y결선에서는 우리가 여기를 A상, B상, C상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자, VA, VB, VC라고 한다면 일단 당연히 대칭 삼상이니까 크기는 같아야 되는 거고요. 얘랑 크기 같아야죠. 자, 이제 위상이 차이가 나는데 제가 방금 항상 위상은 상의 순서가 A, B, C로 간다 그랬으니까 A에서부터가 0도, 여기서부터 120도씩 뒤쳐집니다. 마이너스 120도, 얘는 마이너스 240도 이렇게 위상을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극성도 Y결선에서는 무조건 바깥쪽을 플러스로 봅니다. 그리고 가운데 중성점을 마이너스로 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깥쪽이 플러스, 중성점이 마이너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그러면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V결선 보시면 원래 이 V결선은 여기가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여기 이렇게 CA상에도 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델타 결선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극성이 어떻게 되느냐? A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BC상이 없어진 겁니다. 아니죠. CA상이죠. CA상이 이렇게 없어졌다 이거야. 없어지고 나머지 두 상만 남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AB상이 먼저 기준이니까 얘가 220의 위상은 0도가 되는 거죠. 얘가 0도. 그러면 그 다음에가 BC상이니까 AB상이 0도면 BC상은 마이너스 120도가 됩니다. 그럼 크기를 반으로 잘랐다 하더라도 위상은 변하는 게 아니니까 110, 110인데 얘가 마이너스 120도가 되고요. 얘도 110에 똑같이 마이너스 120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가운데 5점을 나누게 되면 여기 플러스 반대편은 마이너스가 생기고 마이너스 반대편은 플러스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다 끝난 거예요. 자, 이제 A 전압을 구하세요 이겁니다. 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 A 전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압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 여기가 어딘가 따라가 봅시다. 쭉 따라가 보니까 A점. 그 다음에 밑에 쪽을 쭉 따라가 보면 O점이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요 전압을 구하라는 얘기는 요 A점에서 O점까지의 전압의 크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A부터 B까지 요 크기에다가 B에서 O까지 요 크기를 더해주면 결국 A점부터 O점까지의 전압이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220의 0도 요 AB 크기에다가 요 B에서 O까지 얘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어차피 더할 거고 우린 절대값을 쓸 거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을 더하시든 오른쪽에서 왼쪽을 더하든 상관없죠. A 더하기 B나 B 더하기 A나 똑같은 거니까요. 따라서 그대로 정리를 해주시면 AB 간의 전압 220의 0도에다가 B에서 O까지의 전압 110에 마이너스 120도를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건 어차피 우리 복소수 계산이니까 이런 계산기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런 과정을 다 적을 필요 없어요. 그냥 계산기로 빵 눌러버리면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으로 그냥 이렇게 190.53이라고 적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Y결선으로 가봅시다. 자, 얘도 한 상에 대해서 반을 나눴더니 110, 110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한 상은 220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A상의 전압이 얼마냐? 얘도 220이 될 거고요. 여기 B상의 전압도 얼마? 220이 될 거고요. 여기 C상도 220인데 반 나눴으니까 110, 110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극성을 봐야 되는데 Y결선은 바깥쪽이 플러스라 그랬죠? 여기가 플러스. 가운데 중성점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5점을 나누면 이 나눠진 부분은 반대전이가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이제 위상을 따져야 됩니다. 항상 A부터 시작해서 B, C 순서로 간다 그랬으니까 얘가 첫 번째죠. 얘가 0도예요. 그 다음에 B상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20도.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120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마이너스 240도 하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40도로 쓸게요. 얘도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나서 B의 전압을 구하랍니다. 그럼 앞에 문제처럼 여기 B의 전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인데 쭉 따라가 보니까 A점부터 얘를 따라가 보면 O점까지 전압이에요. 오, 쟤랑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 그러면 요 전압과 요 전압을 더하면 되죠. 그런데 아까는 V결선에서 극성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같죠. 그래서 더했지만 지금 얘는 요 점과 요 점이니까 쟤와 똑같이 여기 전압과 여기 전압을 더하려고 봤더니 플러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거예요. 극성이 반대라는 거죠. 마치 우리 그 직류로 말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전압 구하려면 얘랑 얘를 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여기서는 요 전압의 크기와 여기 전압, 요 반쪽 요거를 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절대값 구할 거니까 얘 220의 0도에서 얘를 빼든 여기서 얘를 빼든 상관없습니다. 결과는 똑같죠. 그래서 220의 0도에서 110의 마이너스 240도를 빼는 겁니다. 그러면 220의 0도와 110의
자, 플러스 120도 쓰셔도 되고 제가 쓴 것처럼 마이너스 240도 쓰셔도 됩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자, 이렇게 계산하셔서 이 과정 쓰실 필요 없고요. 그냥 계산기로 절대값 취하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어차피 절대값 구할 거니까 220의 0도에서 빼기 하기를 110에 마이너스 240도 이렇게 하셔도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40도든 플러스 120도든 같은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세 번째 C를 볼까요? 자, C는 더 쉽습니다. 자, 얘는 요색으로 해볼까요? 자, C의 전압을 구하라.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 구하라는 얘기니까 쭉 따라가 보세요. 요 점에서부터 맨 밑에 요 점까지 O에서 B까지 전압. 그러면 요 높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 이 전압의 크기와 요 전압의 크기를 원래는 얘랑 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극성이 플러스 마이너스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바깥쪽으로 플러스 나간다는 건 극성이 반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얘를 빼든 여기서 얘를 빼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110에 마이너스 240도에서 220에 마이너스 120도를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얘를 뺀다는 거죠. 역시 여기도 120도 쓰셔도 되고 마이너스 240도 하셔도 되고 그럼 얘를 갖다 손으로 풀 게 아니니까 이렇게 뭐 쭉 정리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우리가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로 표현한 거고요. 여러분 그냥 계산기로 누르셔서 정답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조명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장 크기가 20에다가 10,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20 곱하기 10이라는 얘기죠. 그럼 면적이 결국은 20 곱하기 10m라는 얘기고요. 작업장의 평균 조도가 250 럭스, 조도 2가 250 럭스 이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때 시설할 최소 등기구가 몇 등이냐? 네, 등수를 구하라 이런 얘기죠. 형광등 40W짜리의 전 광속은 2400 루멘, 2400 루멘. 조명률이 0.5, 감광 보상률 D가 1.2라고 줬네요.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우리 조명에서 가장 유명한 펀데스 공식 적용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펀데스 여기서 등수 구하라는 얘기니까 나머지 넘기면 네,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대로 다 주어진 거니까 수치만 집어넣으셔서 계산하시면 50등이 네,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비상용 조명부와 110V용 100W짜리가 58등, 60W짜리가 50등이 있답니다. 자, 지금 비상시, 즉 예를 들어 정전됐을 때 우리가 요 부하를 운전하겠다는 거죠. 전등을 킬 건데 100W짜리 58, 60W짜리 50등을 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전력은 얼마가 됩니까? 전력 P는 100W짜리가 58등, 60W짜리가 50등, 요만큼의 와트를 지금 비상시에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방전 시간은 30분이고요. 축전지가 54셀을 쓸 거고요. 허용 최저 전압이 100이고 축전지 온도가 5도씨일 때 축전지 용량을 구하세요라는 거네요. 결론은 이거죠. 축전지 용량 구하라는 거. 이때 경련 용량 저하율이 0.8, 이게 L이고요. 용량 환산 시간 K가 1.2라고 줬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축전지 용량 구하는 식, 자, L분의 1에다가 K 곱하기 I, 요게 바로 축전지 용량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경련 용량 저하율, L 값 줬죠? 0.8. K도 줬죠? 1.2. 뭘 몰라요? 전류를 모릅니다. 그럼 전류를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전압 곱하기 전류니까 그럼 전류 구하려면 이 전력을 전압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따라서 110V용 부하니까 전체 전력을 110으로 나눠주시면 전류가 나올 거고 이 전류 값을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L 값, K 값, 전류 값 다 넣어서 계산해 보시면 12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 3상 4선식 송전선에 한 선의 저항이 15옴, 리액턴스가 25옴, 송전단 전압은 6600, 수전단은 6100.
이때 수전단의 부하를 끄는 경우 이게 뭡니까? 바로 무부하죠. 수전단의 부하를 끄는 경우 무부하 시의 수전단 전압이 6,300이랍니다. 역률이 0.8일 때 물음에 답하세요. 하나는 전압 변동률 구하라는 거고요. 하나는 전압 강하율을 물어본 거네요. 그럼 이 문제는 지금 여기 뭐 저항이라든가 리액턴스라든가 역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냥 함정이죠. 괜히 우리 복잡하게 하려고 함정을 준 거고, 결국 우리가 필요한 것은 송전단 전압 VS가 6,600이라는 거, 그 다음에 수전단 전압 VR은 6,100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무부하시, 수전단의 부하를 끄는 무부하시의 수전단 전압을 보통 VR0라고 하죠. 얘가 6,300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두 가지 물어보는 거죠. 첫 번째는 전압 변동률 구하세요. 자, 일단 전압 변동률은 무부하일 때의 수전단 전압과 일반 수전단 전압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니까 보다가 그대로 대입하시면 얘네 둘을 가지고 구하라는 얘기죠. 6,300에서 6,100을 뺀 다음 항상 뒤에 걸로 나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0 하시면 3.28%가 나올 거고요. 전압 강하율 구하세요라는 건 보통 전압 강하율은 델타라고 쓰는데 얘는 수전단 전압에 대해서 전압 강하를 비교한 것이죠. 그런데 전압 강하는 어떻게 구하느냐? 당연히 송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을 뺀 값이 전압 강하고 얘를 다시 수전단 전압으로 나누신 다음에 곱하기 100 하면 되겠네요. 그 여기 송전단 전압은 바로 얘고요. 여기 수전단 전압은 당연히 얘를 넣는 거죠. 그래서 요 둘을 가지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6,600 마이너스 6,100에 다시 6,100으로 나누시면 8.2%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3층 사무실용 건물에 3상 3선식 6,000V를 수전하고 200V로 채광하여 사용하는 수전 설비를 시설했다. 각종 부하 설비가 표와 같을 때 주어진 조건 이용해서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돼 있네요. 일단 1차 전압이 6,000V라는 거 주목해 주시고요. 얘를 200으로 강압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건을 보시면 동력 부하 설비가 있습니다. 난방관계, 공기조화관계, 급배수, 기타까지 있고요. 여기서 주목하실 부분은 상용 동력이 있고요. 하계 동력과 동계 동력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동력 부하를 준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나눴다는 것은 출제자의 의도가 명확한 거죠. 일단 상용 동력이라는 건 항시, 평상시에 항상 사용하겠다는 뜻이고요. 여기 하계와 동계 동력은 당연히 하계 동력은 여름철에 쓰겠다는 거고 동계는 겨울철에만 쓰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거 우리는 보통 계절성 교대부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절에 따라서 교대로 쓴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하계 동력을 사용할 때 동시에 동계를 같이 쓰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쓰든지 아니면 얘를 쓴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계와 동계가 나눠져 있을 때는 이 전체 합계 용량 중에서 우리는 큰 용량만 기준하면 된다는 거죠. 얘까지 고려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를 운전할 수 있다면 당연히 얘 운전도 가능한 거니까 항상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는 둘 중에 큰 용량만 기준하고 작은 것은 무시한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이 부하를 다 합산한 것이 밑에 합계가 나와 있습니다. 단위는 킬로와트라는 거 주목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조명과 콘센트 부하 설비가 있습니다. 전등, 콘센트, 기타 설비까지 각각의 와트수와 설치 수량이 나와 있고요. 환산 용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수은등이 원래 200W짜리를 2개를 쓸 건데 요 200W짜리가 실제 피상분으로 환산하면 260이 되는 거고요. 그게 2개니까 총 520VA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이걸 계산하라는 게 아니니까요. 결정적으로 우리는 얘네들을 가지고 환산된 여기 총 용량을 보시면 되는 거죠. 이 총 용량에 대해서 역시 맨 마지막에 합산된 것을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단위가 볼트 암페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보시면 동력 부하는 역률이 70%, 기타는 100%고요. 조명과 콘센트 부하 설비의 수용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전등은 60%, 콘센트가 70%, 그 다음에 전화 교환용 정류기는 100%래요. 자, 얘네들은 조명과 콘센트 부하에 대한 수용률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변압기 용량 산출 시 여유율은 고려하지 않고요. 용량은 표준 규격으로 답할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변압기 용량 산정 시 필요한 동력 부하 설비의 수용률은 전체 평균 65%로 합니다.
그러니까 동력부하 설비에 대한 수용률은 65%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명과 콘센트 부하의 수용률은 얘네들이고 동력부하의 수용률은 65%라는 거. 그리고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의하실 것은 동력부하는 역률이 70%고 기타는 100%로 간주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요 기타라는 게 동력부하에 대한 역률을 줬으니까 그럼 요 기타라는 건 동력부하를 제외한 나머지의 역률을 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보기엔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앞에 보시게 되면 이게 조명과 콘센트가 그러면 동력부하가 아니니까 얘를 전체를 다 기타로 볼 거다라는 거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W짜리인데 환산 용량이 260이라는 건 역률이 1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좀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렇게 만약에 나왔다면 이 부분은 마지막에 우리가 변압 용량 구할 때 그때 역률을 이렇게 적용하라라는 뜻으로 출제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 부분이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동계 난방 때 온수순환 펌프는 상시 운전하고 자, 상시 운전이라는 건 수용률로 따진다면 1이라는 거죠. 100%. 그다음 보일러용과 오일 기어의 펌프들은 수용률이 55%일 때 이때 난방 동력의 수용 부하는 몇 킬로와트가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일단 난방 동력 부하 중에서 앞으로 잠깐 표를 가보시면 자, 난방 관계 중에서 보일러 펌프가 있고 오일 기어 순환 펌프가 있고요. 온수 순환 펌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거죠. 그때에 지금 온수 순환 펌프는 상시 운전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온수 순환 펌프. 온수 순환 펌프 3.7kg짜리 얘는 수용률이 100%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보일러 펌프와 오일 기어 펌프 바로 보일러용과 오일 기어 펌프는 수용률 55% 적용하겠다는 거니까 얘네들에 대해서는 수용률을 55% 적용했을 때 이걸 수용률 적용한 전체 부하가 얼마냐 이 얘기입니다. 그럼 얘네들 6.7에다가 0.4kg 한 대씩이니까 둘이 더한 거에다가 수용률 0.5 적용하시고 3.7kg는 100%니까 1 적용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적어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6.7 더하기 0.4 얘네들은 수용률 55%, 3.7은 그냥 수용률 100%니까 1은 뭐 곱하셔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합산한 것이 바로 7.61kW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상용 동력하고 하계, 동계 동력에 대해서 피상전력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피상전력 구하려면 지금 문제표에서는 전부 다 킬로와트로 나와 있었으니까 역률로 나눠주면 된다 이거죠. 그럼 지금 동계 동력, 그러니까 동력 부하의 역률이 0.7이라 그랬으니까요. 다시 앞으로 잠깐만 가보시면 여기 상용 동력이 킬로와트로 26.5kg, 그 다음에 하계는 52, 동계가 10.8이죠. 다 킬로와트입니다. 그럼 전부 다 역률 0.7로 나누면 피상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대로 0.7로 이렇게 나누셔서 계산만 하시면 피상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써야 되니까 실제 얘는 결국 정답은 37.86 kVA가 될 거고요. 그렇죠? 자, 얘는 74점, 이거 반올림하니까 74.29 kVA가 되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15.43 kVA 이렇게 쓰셔야 되겠네요. 자, 3번으로 가보시면 이 건물의 총 전기 설비 용량은 몇 kVA를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이렇게 기준 용량을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압기를 시설하든 어쨌든 간에 이 건물에 대한 전체 용량을 얼마를 우리가 기준 잡을 거냐라는 건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계 부하랑 동계 부하가 같이 존재할 때는 둘이 동시에 쓸 게 아니기 때문에 둘 중에 큰 것을 우리가 기준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보셨듯이 하계가 크니까 하계를 기준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피상분을 물어봤으니까 앞에 문제에서 2번에서 계산하신 요 피상분 중에서 얘가 크죠? 그럼 하계, 동계 중에서 동계는 무시하시고 얘네 둘만 일단 동계에다가 추가하시면 되겠고요. 거기다가 이제 동력 부하가 아닌 전등이나 조명 부하도 같이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 조명 콘센트 부하 설비에서
맨 마지막에는 합계 용량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볼트 암페어니까 킬로로 바꾸게 되면 75.88 kVA가 되겠죠. 이 부분이 전체 용량의 합산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 동계에서 동력에서 상용 동력과 하계 동력하고 이렇게 한 거하고 그다음에 조명과 콘센트 부하를 합치시면 전체 188.03이 나온다는 거. 특히 하계와 동계 중에 큰 것만 기준한다는 거. 이걸 답안지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4번을 보시면 조명 및 콘센트 부하 설비에 대해서 단상 변압기 용량은 최소 얼마가 돼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결국 변압기 용량 구하라 이거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변압기 용량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설비용, 부하의 설비 용량에다 수용률을 곱하고 부등률과 역률로 나누시면 되는데 동력을 제외한 기타는 역률을 100%로 보라 했으니까 이때 여기 이제 역률에다 1을 집어넣으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비 용량에다 수용률을 곱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전등과 콘센트와 기타 설비에 따라서 수용률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앞에 조건을 다시 한번 가보시면 지금 수용률에 대해서 전등은 60%, 콘센트는 70%, 그다음에 정유기는 100%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요 수용률을 가지고 다시 요 조명과 콘센트 설비 중에서 전등 부하 얘네들을 다 합산한 거. 그러니까 여기 부하는 수용률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 다 합산해 버린 거니까 이제는 우리가 수용률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더한 거에다가는 70%죠. 0.7. 맞나요? 네. 60%네요. 죄송합니다. 60%. 0.6. 그 다음에 콘센트 부하는 콘센트는 70%였으니까 요거를 다 합산한 값에다가 0.7. 그 다음에 정유기는 100%니까 요거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 다 더하시고 볼트 암페어니까 킬로로 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 해주시면 되고 얘도 10의 마이너스 3승, 얘도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해서 합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여기 나오는 전등 부하에 대해서 다 합산한 다음에 수용률 적용하시고 킬로로 바꿔주시면 나오는 거고요. 콘센트도 다 합산한 다음에 여기다가 수용률 0.7 그리고 킬로로 바꿔주시면 나오겠죠. 그리고 정유기는 뭐 수용률 1이니까 그대로 적용하시면 결국 요 값을 가지고 우리는 변압기 용량을 구하시면 되죠. 그러면 지금 요 값들이 전부 다 수용률 적용된 상태니까 그대로 부등률과 역률로 나누시면 되는데 부등률 주어지지 않았죠? 1이고요. 역률 1로 보라 그랬으니까 그대로 계산하시면 48.56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근데 변압기 표준 용량으로 답하라 그랬죠? 그러면 50 kVA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5번 문제는 삼상 동력 부하에 쓰고자 하는 삼상 변압기 용량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동력 부하에 합만 하시면 되는데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계와 동계 중에서 하계가 크니까 하계만 기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 적용하시고 부등률과 역률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용 부하와 하계 부하만 합산하신 다음에 어차피 부등률 안 줬으니까 1 적용하시면 되고 동력 부하는 역률을 0.7을 줬습니다. 0.7 적용하신 다음에 얘네에 대한 수용률이 앞에 조건에서 다시 보시게 되면 자, 조건에서 동력 부하에 대한 수용률은 65%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65%를 적용한 겁니다. 그러면 72.892가 돼서 결국 표준 규격으로 75를 선정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어지는 6번. 단상과 삼상 변압기의 전류 계용으로 사용되는 변류기 1차 전격 전류가 각각 몇 암페어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변류기 1차 전격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먼저 1차 측의 부하 전류부터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1차 측 부하 전류 구하셔서 여유 배수 1.25에서 1.5배 정도 하는데 보통 1.25 취하셔가지고 가장 가까운 값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단상 변압기 1차 측의 전류부터 구해본다면 지금 단상 변압기는 앞에서 우리가 구한 용량이 얼마냐? 50kg였죠. 그리고 지금 1차 전압이 6000V라고 문제 처음에 나왔었습니다.
그럼 부하 전류는 그대로 50kg를 6000V로 나누면 되겠죠. 단상이니까. 거기다 여유계수 1.25 적용하시면 10.42가 나오게 되고요. 얘랑 가장 가까운 10을 선택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10A로 선정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상변압기에 대한 1차 전격 구하시면 삼상변압기는 아까 용량이 75kg였죠. 75kg였고 삼상이니까 루트 3배에 6000V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유계수 줘서 9.02가 나오고요. 얘도 역시 가장 가까운 15A로 선정하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7번 문제 보시면 역률 개선을 위해서 전력용 콘덴서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때 보일러 펌프의 역률을 갖다가 95%로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얼마짜리 콘덴서가 필요하냐라는 거니까 지금 전체 부하에 대해서 역률을 개선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보일러 펌프에 대해서만 지금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앞쪽에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보일러 펌프 용량이 6.7kW였고요. 그리고 동력 부하는 역률을 70%로 본다 그랬으니까 0.7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0.7을 0.95로 개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콘덴서 용량 QC는 P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에서 여기 P에다가는 반드시 킬로와트를 넣으셔야 되니까 바로 보일러 펌프 용량이 6.7kg 넣으시면 되겠고요. 개선 전 역률은 0.7, 개선 후가 0.95가 되는 거니까 쌓인 값은 이렇게 구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계산기만 눌러보시면 4.6333이 나와서 최종적으로 4.63 킬로볼트 암페어를 설치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도 지금 시험 보신 분들 증언에 의하면 뭐 6번까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요. 근데 예전 관연도 기출문제에 나온 걸로 제가 풀이를 해드렸는데 혹시 뭐 빠진 부분 있으면 참고하시고요. 또 수치들도 약간 다른 게 나오고 있었으면 거기에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변류비가 60대 5 또는 5분의 61대 CT 2대 그림과 같은 접속, 이른바 이거 교차 접속이라 그러죠. 자, 교차 접속 나오면 둘 중에 하나죠. 바로 1차 전류 또는 전류계의 지시값인데 이번에는 전류계의 지시값 3A 주어지고 1차 전류 물었습니다. 자, 1차 전류는 보통 일반적으로 대문자 I1이라고 할게요. 1차 전류. 물론 평행 상태니까 IA, IB, IC는 다 똑같을 겁니다. 이게 전부 다 1차 전류 기호고요. 자, 우리는 CT는 감극선 원리 아시죠? 자, 1차 측의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CT는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 2차 측 소문자로 표현했습니다. 자, CT가 A상과 C상에 있죠. C상에도 1차 전류가 내려온다. 그러면 CT는 밑에서 올라간다. 소문자로 IC 보이시죠? 자, 전류의 흐름을 볼게요. 자, 2차 전류 A상 전류가 갑니다. 따라가서 라인을 쭉 따라가서 여기 접속 포인트에 일부의 전류가 올라가는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자, 우리는 전류계 쪽이 중요해요. 전류계에 A상의 2차 전류가 밑에서 올라옵니다. 자, 일단은 통과해갖고 여기 접속점에서 일부의 전류가 내려가죠. 그러면 이 빨간 거, 아까 올라오는 거, 내려가는 거 서로 뭐죠? 상쇄가 돼갖고 이쪽 라인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연결돼갖고 꼬랑지를 타고 이런 식으로 전류가 완주하는 거죠. 자, 그러면 C상 봅니다. C상도 전류가 와서 우리는 전류계로 가는 이 방향이 중요해요. 그러면 일단은 통과해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꼬랑지를 연결했죠. 그런데 전류가 N쪽으로 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신경 쓸 거 없는데 N쪽으로 왔죠. 그러면 여기서 전류계를 통과한 전류가 일부가 이쪽으로 가는 게 있죠. 그러면 서로 뭐죠? 상쇄가 되기 때문에 신경 쓸 거 없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전류계에 전류가 누구누구 들어와요? A하고 C가 들어오는데 방향이 반대죠.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전류계의 지시값은 A와 C의 뭐죠? 방향 반대니까 차. 근데 우리는 3상은 크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벡터 합상할 때 빽이라는 게 없습니다. 무조건 합이에요. 그럼 우리는 A상과 바로 마이너스 IC를 합친 거다. 그러면 이거 벡터드로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우리는 A상을 기준 3시 방향으로 기준 잡고요. 그 다음 B상은 240도, C상은 120도.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IA에다가 이게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는 방향 반대. 네가 마이너스 IC야. 그러면 벡터 합성합니다. 나의 벡터 상대방 끝점. 나의 벡터 상대방 끝점. 그러면 당연히 요게 우리 이렇게 이게 바로 전류의 크기죠. 그러면 전류의 크기 이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 말자. 전류의 크기는 당연히 자 이때 소문자를 2차 전류라고 해요. 2차 전류보다 몇 배 클까요? 루트 3배 크다. 이런 느낌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거를 이용해서 지금 이제 1차 전류 불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응용. 자 일단은 그러면 2차 전류는 루트 3 넘어가면 루트 3분의 전류계네. 그러면 마지막 자 여기가 잘 가다가 뭐 I2라 해도 되고 뭐 IA라 해도 되고 이게 소문자가 2차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루트 3분의 전류계야. 그러면 1차 전류는 당연히 요 IA에다가 뭐죠? CTB를 곱한 거나 똑같아. 그러면 당연히 루트 3분의 암페어 CTB. CTB라는 건 1보다 큰 거니까 5분의 60 이런 얘기죠. 자, 다음에 풀어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풀이가 여러 개 있는데 보세요. 지금 2차 측에 전류계의 지식값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전류계 지식값. 그래. 당연한 거야. 전류계 지식값은 자, 여기서 우리가 저는 아까 IA를 했는데 풀이가 보는 관점에 따라 합니다. I2가 바로 뭐죠? 2차 측 전류. 2차 측 전류에다 뭐죠? 루트 3을 곱하면 그게 바로 전류계의 지식값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I2 자리에다가 그죠? 바로 치환시킨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CTB라는 것은 I2분의 I1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I2는 위치 바꾸면 CTB분의 I1 즉 I1 곱하기 CTB분의 1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풀이 과정이에요. I2 대신에 이거를 I2로 표현하고 있다. 그대로 루트 3 들어간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I1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I1은 N쪽에 넘기면 되죠. 전류계 지식값 옆에 CTB 그리고 루트 3 넘어가면 루트 3분의 1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이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 그러면 아까처럼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먼저 전류계의 지식값이 있으니까 전류계가 3A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갖고 그죠? 2차 전류를 구해. 2차 교차 접속일 때는 2차 전류가 뭐죠? 루트 3과 같아. 그럼 루트 3분의 3이야. 그러면 우리가 1차 전류는 당연히 2차 전류에다가 CTB를 곱하면 되니까 그러면 2차 전류는 바로 루트 3분의 3이고 CTB는 바로 5분의 60이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3이 앞에 있냐 뒤에 있냐 이 차이니까 해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20.784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답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세요. 반올림 안 되니까 20.78 암페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자 이번 문제 딱 보시면 일반적인 거죠. 전력용 콘덴서의 결선에 따른 정전 용량값 물었습니다. 델타와 Y인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이제 결과가 툭 나는데 우리가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자 이거죠. 자 우리가 조금 바쁘지만 델타 결선을 대표로 한번 볼게요. 일단은 델타 결선 그리시면 자 이런 식으로 델타 결선 콘덴서를 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상이고요. 여기는 이게 선 찍찍찍 이렇게.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상 바로 여기에 우리가 흘러가는 전류 IC 여기에 걸리는 전압 E 물론 너는 C니까 C는 단위가 페럿이고요. 옴으로 바꾸고 싶다. XC는 오메가 C분의 1 되는 거 확인할 겁니다. 자, 이 그림에서 딱 보자마자 우리는 바로 콘덴서 용량 구합니다. 근데 우리 무슨 결선? 델타 결선. 콘덴서 용량 별거 없어요. 전압 곱하기 전류가 용량이죠. 자, 전압은 이 전류는 IC. 그런데 3상은 이런 게 몇 개 있다. 하나, 둘, 세 개니까 앞에 그죠? 3을 곱하셔야 돼요. 물론 이때 IC는 뭐랑 똑같죠? IC는 XC분의 2야. XC 대신에 오메가 C분의 1분의 2. 많이 연습해서 오메가 C2. 그래서 너는 오메가 C2. 그러면 정리하시면
콘덴서 용량 QC 3 오메가 C2 자승됩니다. 자, 근데 이게 바로 무슨 결선이에요? 델타. 델타는 우리가 시험에 무슨 전압 나오는 거죠? 다 성간 전압 나오고요. 근데 델타는 바로 성간 전압과 상 전압이 서로 뭐죠?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델타니까 바로 여기다 할까요? 자, 이게 일반적인 똑같은 공식이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델타. 자, 델타라고 느껴주시면 우리는 바로 델타는 상전압과 성간전압이 같으니까 이 대신에 V 바로 드시면 이런 식의 공식이 탄생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런데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단위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의 단위는 전압 곱하기 전류니까 V예요. 여기까지가 단위가 V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다 뭐가 나오죠? kV 나오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3승 곱하시면 우리는 이걸 kV로 바꿀 수 있다. 그죠? 자, 끝. 그럼 우리는 여기서 요 정전 용량으로 갑니다. 델타 결선의 정전 용량 나머지 넘기면 어떻게 돼요? 3 오메가 V 자승의 QC. 자, 여기서 단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계산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이때 Q를 갖다 뭐죠? kV로 세팅했습니다. 그러면 요거 넘어오면 분모에 마이너스 3승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면 뭐죠? 당연히 곱하기 10에 플러스 3승으로 되는 거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하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C는 여기까지 단위가 뭐죠? 페럿이에요. 근데 보통 계산 문제 나오면 뭐죠? 마이크로 페럿이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10에 6승을 곱해야지 페럿을 마이크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리하시면 그래서 델타 결선의 정정 용량 분모에 3 들어가고 이때 분자의 QC는 KB 넣으시면 되고 여기다가 10에 9승 넣어주면 우리는 바로 마이크로페럿을 금방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게 델타였고요. 자, 우리가 이거 그대로 이용합니다. 자, 여기 두 번째 Y. Y는요 3 오메가 이 공식 이 제곱에서 단 Y는 아시죠? 그릴 필요 없습니다. 상전압은 성간전압을 루트 3분의 나눠야 돼. 그래서 집어넣어서 암산하시면 너는 뭐죠? 오메가 CV 자승 납니다. 딱 보면 뭐죠? 3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보시면 하는데 Y 결선의 정전 용량은 뭐가 없다고요? 3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이 이용하시면 너도 똑같이 마이크로페럿 나온다. 이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요. 자,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면에 보이는 이 공식이 보이셔야 돼요. 델타 결선 정전 용량을 C1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러면 분모에 3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오메가 V 자승의 Q. 이때 Q는 단위가 kV이고요. 10의 9승을 곱해야지 비로소 마이크로페럿이다. 숫자 넣어서 오메가 대신에 당연히 뭐죠? 2파이 F. 이때 전압은 뭐죠? 성간 전압. 시험에 3상 나오고 나오는 전압은 다 뭐죠? 성간 전압이라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대로 넣어서 푸시면 244.929. 그러면 정답은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244.93 마이크로페럿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확인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Y결선을 C2라고 하자. 그래서 우리는 분모에 뭐죠? 3 빠집니다. kV이고 똑같이 10의 9승 넣어서 푸시면 요게 바로 그죠? 오메가 값 대신한 거죠. 푸시면 734.787.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반올림에서 734.79 하시면 됩니다. 검사할 때 바로 델타하고 Y가 몇 배 차이 나야 돼요? 3배 차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3에서 나오는 걸 마지막 검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런 거는 보너스 문제인데 보시면 콘덴서는 어떤 결선인가? 이거는 결론만 물어봤는데 이유 물어볼 수 있죠. 이유. 그래서 델타 결선인데 보세요. 델타 결선은 결선 C Y 결선에 비해 보세요. 정전 용량이
3분의 1배입니다. 즉, 델타 결선 보시면 분모에 3 들어가잖아요. y는 3이 없죠. 딱 봐도 델타 결선을 쓰면 정전 용량이 y보다 뭐죠? 3분의 1 작기 때문에 유리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C가 y보다 뭐죠? 3분의 1 작아도 용량은 몇 배 커지는 거죠? 3배가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무슨 결선? 바로 델타 결선을 선호한 이유가 바로 이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델타 결선을 쓰게 되면 정전 용량은 y보다 3분의 1이 작은데 용량은 y보다 뭐죠? 3배가 크다. 이런 느낌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접점 제어 회로의 출력 Z에 대한 논리식을 입력 요소가 모두 나타나도록 전개하시오. 단 A, B, C, D는 푸시 버튼 스위치 입력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논리식을 작성할 때 무접점 회로가 있으면 너무 쉬운 문제가 되죠. 왜냐면은 우리 띠리리리리 하면서 따라가면은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가장 위쪽에 D라는 입력에 부정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은 이쪽에 D에 바가 오는 거고 써놓으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쪽에 A가 들어왔고 어디선가 끌어온다. 아하, X라는 출력이자 어떠한 입력이 있네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끌어가니까 A, X 둘이 합이니까 A 플러스 X라는 애와 그리고 이 뒤에 바라는 애가 곱. 한마디로 X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A 플러스 X에다가 뒤에 바가 여기까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아래쪽을 봤더니 우리 Y라는 애가 이번에는 이렇게 와서 B라는 애와 또 합이네요. 그러면은 우리 B 플러스 우어합 Y가 되겠고 지금 봤더니 둘의 AND 곱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를 그대로 이쪽에 끌어와서 여기다가 하나씩 써주면 되죠. 자, A 플러스 X에 그리고 D에 바 그리고 곱으로 B 플러스 Y 그리고 또 C를 봤더니 여기 C고 이쪽에 Z가 있네요. 둘의 또 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의 곱이니까 C 플러스 Z의 합. 얘를 여기다가 갖다가 뿅 하고 붙이면은 최종 출력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위치는 크게 상관없으니 우리 D를 앞으로 보낸 게 바로 이 식의 최종 논리식 출력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떠한 무접점 회로가 나온 상태에서 출력식을 쓰는 문제는 가장 어떻다? 난이도가 낮다. 그러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쉽게 해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